예, 안녕하십니까. 나무중사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이제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 중립의 입장에 있어서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전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일방이 되면은 어떤 이제 적이 생기기 마련이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군대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제가 겪었었던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방포사에서 방공포병에서 이제 정비사 특기로 한 8년 정도 가까이 했는데, 훈련을 이제 받게 돼요. 훈련이라 하면 검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ORI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과거에 무기 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무기 정비는 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만 그 무기를 취급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무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TM이죠. 테크니컬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는 그 비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그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급 비밀 인가를 이제 받고, 주로 이제 컨피덴셜, 그러니까 상급 비밀까지 주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약간 대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음성으로만 전달하는 점에 대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ORI를 한다고 칩시다. ORI. 우리 그 방공포병에서는 제가 또 글쎄요, 이제 포대도 있었고, 또 사이트에도 있었고, 또 이제 베이스의 개념인 그 본부에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헤드쿼터가 있는 여단 본부에서 근무했을 때 좀 혜택을 좀 본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 훈련이라는 게 그 이제 상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단 본부가 이제 수검 부대가 되려면은 그 더 위에 방포사라든지 작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열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좀 타이트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는 건데, 이 보통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기지 방어의 개념이 적용돼서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시 상황에서도 기지 방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군에서 그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이나 해군과는 좀 확실히 다르죠. 물론 육군이나 해군에서의 그 베이스, 그러니까 기지 방어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공군에서는 가장 큰 주요 임무가 이 전투기를 띄우기 위한 그런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기지를 보존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지 방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발령이 돼요. 이제 훈련 기간이 되면은 인포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훈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 보통 출근 시간이 8시다 그러면은 한 6시부터 그 비상 소집이 발령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응소를 해가지고 이제 곧바로 1시간 이내에 이제 응소를 하는 그런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군장을 하거나 총기 분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총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소지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은 있죠. ORI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군장으로 가는데 그 보호의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가상으로 하잖아요. 더블백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급
특중대의 보호의가 이제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뭐 쓰게 되면 훈련 시 때는 뭐 굳이 그거를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평시와 다름없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돼요.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이제 군장은 착용하고 임무를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이 주어져요. 예를 들면은 그 보통 많이 발령이 되는 그 상황이 스커드 경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해야 하는 일이 미사일, 그러니까 스커드 경보가 상황이 나오면 대피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장을 완전히 다 들고 대피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또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 화학전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 MOPP 4단계를 적용해가지고 대피소에 모여가지고 막 방독면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게릴라도 침투를 하고 그러면은 기동타격대가 대응을 하죠. 뭐 저도 한때 뭐 여단 본부에 있을 때는 기동타격대를 한 번은 했었는데, 왜냐면은 방공포병 같은 경우에는 헌병대대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헌병대대에서 기동타격대를 하겠지만 이 여단에서는, 그러니까 방공포병 여단에서는 이 헌병 대대도 없고 헌병 반, 그러니까 반의 개념이 있는 거라서 뭐 비행단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서 뭐 여기저기서 막 차출이 돼가지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걸 하다가도 중화기조로 뭐 M60이라든지 K6라든지 그런 거를 또 이제 사수로서 제가 또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이제 스커드나 미사일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청 건물이 이제 피폭이 되는 상황이 주어져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의 이제 핵심인데, 이게 뭐냐? 본청 건물에는 누가 있냐? 각종 지휘관의 여단장과 또 그 이제 참모들, 각종 이제 지휘관들 본청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폭 상황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작사나 뭐 방포사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근데 방포사의 훈련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전사령부에서 이제 오는 검열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막 피폭 상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저기 막 때려요. 거기다가 막 연막도 터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활관도 피폭을 주고 또 본청 건물도 피폭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 명이 막 사망을 하는 겁니다. 지휘관도 사망을 하고 전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부대를 지휘해 나갈 것인가,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 사실 뭐 제가 뭐 그런 지휘할 입장은 아니죠. 뭐 거기에 그 차상위 선임자가 그 현장 통제관으로서 현장 통제를 하고 이제 지휘관으로서 그런 이제 지휘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잘 돌아가느냐. 사실 이제 훈련을 보자면 저는 뭐 거의 뭐 대피소에 있거나 그냥 내 샵에서 내 반에서 그 평상시 임무를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지는 지휘관이나 통제소에서 아는 것이지, 그 실무자, 내가 실제로 몸소 일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전기를 가끔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뭐 굳이 뭐 그게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한 건 아니라서 굳이 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훈련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약간 당시에 내가 했었을 때 그 느낌은 좀 오합지졸인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면은 뭐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 그 훈련의 그 목적이 뭐냐. 이 그 본청 건물이 피폭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지휘관의 전사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지휘 체계가 위험이 생겼을 때, 특이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군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각군에서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공군보다는 육군에서의 그런 개념이 더 많이 적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육군은 대부분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야전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대라든지 분대라든지 이런 부대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선임자나 지휘관이 전사했어. 그러면은 그 차상위 계급의 병사가 됐든 장교가 됐든 부사관이 됐든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뭐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군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말하는 이 안보 문제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각 부대에서는 항상 훈련을 통해 가지고 피폭 상황을 준다든지 혹은 전사 상황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지휘관이 없어졌을 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뭐 전역한 지는 꽤 됐지만 그 당시에 이 현역으로 있었을 때, 혹은 아직도 지금 예비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안보를 위해서 혹은 그 부대 임무 혹은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언제 지금 전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원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나도 지정된 부대로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예비군이라도 이제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내 위에 사람들이 다 전사를 했다, 내 주위에 보니까 내가 제일 상급자다, 그러면 내가 이게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어떤 이제 국방부라든지 뭐 합참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대에 어떤 이제 국가의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은 참 저는 그 군대의 그 부대 훈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 정치적인 이유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혹은 국방부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어느 것도 사실 찬성하지 않고 어느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데, 뭐 제 의견이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주관적인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뭐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다만 어쨌든 이것이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이 국방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어떤 인원들이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의 안보 문제는 우리가 군대에서 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누구라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정리가 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정리하자면 언제든지 훈련이 다 되어 있다. 공군에서는 기지방어 훈련을 할 때 피폭 상황이 주어지면은 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 전사자가 단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주위에 참모가 될 수도 있고 지휘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휘관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가지고 현장 지휘를 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늘 하고 있다. 방공포병은 좀 그 훈련의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체계가 잘 구성되기가 좀 어려운 그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행단에 비해서는 비행단은 뭔가 그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이제 분장이 잘 돼 있는 거죠. 뭐 헌병대대가 기동 타격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제 피폭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소방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확실하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공포병에서는 이게 부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약간 그 개념이 좀 모호하고, 또 역할 분담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누구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방공포병이 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랜만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내용 뭐 있어도 그냥 뭐 댓글 달면은 뭐 그냥 제가 다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